여기는 오늘 그 보라카이 한 호텔에 꽤 규모 있는 호텔의 직원들 행사인데, 직원들 친목이랑 단결을 다지는 그런 행사예요. 재밌어 보여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줄다리기. On your mark, get set, go! That's the name of the 참 필리핀 사람들이 밝아요. 너무 밝아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밝아요. Okay, once 비장하다 비장해. we're waiting for the signal. Luwagan niyo muna. Huwag po muna kayo mag-iinga. Go! 네, 안녕하십니까. 20년째 해외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더 할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 지금 정말 치열하고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어디에 줄을 서는 게 맞는지, 줄서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 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깊이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어떤 분석가도 아니고 저는 무슨 뭐 석학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에요. 그냥 20년 이상 해외에서 굴르면서 여러 경험들이 쌓여 있고, 일본인 아내와 이제 국제 결혼하면서 또 여러 에피소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국제아재 시각에 의거해서 나누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공감 가져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또 정보 얻어가시면 그걸로 또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에 특히 국제 정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아재님 깊이가 없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 없다는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깊이 있게 보이려면 보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뭐 어떤 이야기, 뭐 무역 전쟁을 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뭐 구글 링 쫙 해서 좀 정보 자료 좀 찾아놓고, 또 관련 유튜버 동영상들 좀 이렇게 스크립 좀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기사들 짜집기 해서 제가 뭐 얘기하면은 조금 뭐 이렇게 깊이 있어 보이려나. 근데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이런 거죠. 뭐 어떤 여자가 저는 뚱뚱하고 별로 예쁘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예, 당신 뚱뚱하고 못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이 없다는 얘기는 뭐 하지 말아 주시고요. 깊이 있는 채널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한데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이념적으로, 그 다음에 방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미국과 우리가 우방 아닙니까? 사실은 미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가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국가죠. 그래서 미국과 가깝고, 경제적인 거를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미국과 교역을 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어떤 경제 교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쪽 경제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중국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목을 조르면서 옥죄면서 너 어디에 줄을 쓸 거야, 어디 협조할 거야라고 협박하고 이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슬슬 이제 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니네 어디에 협조할 거야라는 어떠한 결정을 좀 이렇게 슬슬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그런 뉴스들을 좀 봤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전에 영상에도 이제 한번 얘기를, 어떤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사업하는 우리 한국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주 모이는 그런 친구들이랑 늘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그 양다리 외교, 그러니까 다리 하나는 중국에 걸쳐놓고 다리 하나는 미국에 집어넣고 이 두 개 다리를 다 뺐다 하면서 아주 실리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양다리 외교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대한민국이 한쪽을 확 포기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 양쪽 그 양다리 외교가 아직까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무역 전쟁을 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어리광도 부리고 미국과 중국한테 때로는 으름장도 놓고 때로는 조금 양쪽을 달래주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하여튼 중국과 미국의 카드를 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과 미국 측에서 정말 이제 너 죽을래? 아니면은 미국이야 중국이야 이렇다라면 어렵다. 이렇다라면 사실은 저는 미국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제 그 이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두테르테 정부가 친중 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두테르테 정부 이전까지 그 필리핀 정부를 보면 그 필리핀과 미국은 정말 필리핀이 속국이 아닐까, 뭐 식민지가 아닐까 할 정도로 실제로 미국에 이제 식민지였던 적도 있었지만 정말 미국과는 아주 긴밀한 그리고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의 원조도 많이 받고 그 대신 미국의 간섭도 많이 받는 그런 정말 속국가 같은 나라였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사실 지금 중국이 하는 외교가 뭡니까? 돈 가지고 외교하잖아요. 돈 갖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못 살고 너무 낙후돼 있어요. 필리핀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필리핀 정부가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의 돈을 받아서 자본을 끌어들여서 여기 필리핀의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고 더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하려는 그런 그 중국의 돈은 좀 쓰고 싶고 그러나 미국의 눈치는 보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면서 지금 중국에 이렇게 돈을 지금 이미 이제 많이 이렇게 끌어오고 있죠. 제가 보기엔 두테르테 정권은 지금 예전에는 아주 그냥 친미 쪽이었던 필리핀이 지금은 약간 미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필리핀의 실리 쪽으로 외교를 하는 정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친중에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제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깊이는 없어요. 자, 너무 없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잃을 게 사실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사실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아예 너무 없어서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더 무서워질 수 있어요. 내가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 뭐 조금 뭐 이거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뭐 지장이 없거든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뭐 금융위기나 IMF 때 저희 같은 서민들이 포기한 그런 재산들 막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재산들을 헐값으로 쓸어 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제 위기 때 더 큰 부자가 되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필리핀처럼 아주 없어서 진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럴 수 있는 나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잃을 게 되게 많은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힘들어. 근데 왜 제가 만약에 한 나라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맞다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더 세잖아요. 어찌됐건 여러모로 더 세다고. 그리고 미국이 더 성숙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뭐 200년 동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1차, 2차 대전 때 엄청 돈을 많이 벌었죠. 예,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뭐 외교, 정치, 문화, 교육, 그다음에 기술, 경제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지금 이렇게 패권 국가로서 해왔던 그 성숙한 나라가 미국이라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 중국은 일단 이념적으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당 독재 정권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국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 지금 중국이 사실은 한 30년 전만 해도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등소평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 3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20년? 요 2, 30년 사이에 정말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중국이 이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모든 면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더 세고 성숙한 쪽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와의 어떤 철저한 우방인 미국 쪽으로 만약에 하나 선택한다면 줄을 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댓글에 뭐 중국이 확 망하고,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반중의 감정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영상을 또 중국 분들이 보신다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지금 여기 필리핀 사람들도 중국 되게 싫어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친중보다는 반중이에요. 친중인 나라 몇 나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몇 나라 못 사는데 돈 받아 먹고 한 데들, 그리고 뭐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 예, 워낙 화교들이 워낙 모든 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중 그 무역 전쟁이 만약에 어느 나라가 승리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 쪽의 승리를 이렇게 점치거나 미국 쪽의 승리를 바라는 쪽이 뭐 거의 압도적 대부분이 거의
미국 쪽을 아마 응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중국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반에 50명의 부부가 있어. 근데 나를 다 싫어해. 한 명도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이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 명 있다. 내가 평상시에 떡볶이 사주고 초콜릿 사주고 과자 사주고 했던 요 애는 나를 좀 졸졸 따라다니는 한 명은. 근데 얘 하나 빼고는 다 싫어해.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중국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그 뭔가 반성을 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성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중국은 성숙한 나라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자본,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경제 지금 11위, 12위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G20에 들어갔어요. 여기 뭐 200개가 넘는 뭐 거의 300개 가까운 그런 지구상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어찌됐건 탑 20 안에 들어간 나라고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11위, 12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그렇게 약한 나라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강소국? 그러니까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죠? 예, 강소국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력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방력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또 수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디시전 메이커는 못 되지만 그 디시전 메이커의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어디에 표를 던져주냐에 따라서 이 디시전 메이커가 파이널 디시전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해서 이 결정이 좌지우지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포지셔닝은 한국이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미 저는 그 정도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굴하지 않게 오히려 중국과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쪽에 편을 들어주고 어디에 표를 하나 더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아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뭐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강대국이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강소국으로서 그 정도의 어떤 포지셔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외교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제 스스로 깊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어떤 그 정말 정책가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라든지 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고민하셔서 이렇게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인 거죠. 아무튼 그 제가 나중에는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할까라는 영상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끝으로 중국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댓글에 지금 일일이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중국 관련된 영상 올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수백 개가 달리는데 제가 대부분 읽어는 봐요. 근데 거기에 일일이 제가 답글을 써드리고 반응을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일일 1영상을 표방하기 때문에 제가 또 생업도 있어서 그렇게 다 하나하나 읽어보지만 반응을 다 보이기에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특히 중국에 대한 단점 같은 걸 얘기하면은 그냥 팩트를 얘기해도 무조건 뭐 이해는 가요. 기분 좋진 않겠지만 무조건 저를 욕하는 중국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글들 보기에도 마음이 좀 편하진 않고 또 반대로 한국 분들 중에서 뭐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지금 반중 감정이 지금 굉장히 이제 고조가 돼 있는데 그런 또 이유가 있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괜히 뭐 중국을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에 애정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찌 됐건 그런 한국 분들의 이런 좀 반중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좀 뭐 중국을 좀 까더라도 좀 약간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좀 뭐 하시면 좋은데 너무 막 인격을 내려놓고 내가 봐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내가 오히려 중국 사람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오히려 중국 분들이 제 영상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이제 너무나 악플을 심하게 다신 어떤 그런 한국 분들의 그 악플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글을 보기에도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댓글창을 다 닫자니 저는 또 이렇게 서로 저와 여러분 간의 소통 그리고 시청자 간의 소통을 제가 표방하기 때문에 댓글 창을 닫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반응은 안 하고 못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아마 이번 영상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대한민국은 양다리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비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포지셔닝 디시전 메이커는 될 수 없지만 그 디시전 메이커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들이 아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거는 깊이가 있는 정책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런 걸 좀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제가 댓글을 보니까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제아지였습니다. 자, 이번에 여자들.
비장하다 비장해. That's it.